심상치가 않은 게 네. 홍준표의 이제 일방적인 독주 이런 게 정가윤, 이주영, 한성교, 나경원 등 4선 이상 중진 12명이 홍준표에게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개최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12명이. 홍준표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 스타일이 정말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표현,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자기 상과 안 왔다고 방송에 나가서 당대표를 공개 비난하는 사람, 원내대표 선거에서 꼴찌를 하고도 의원들에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반성하지도 않고 나서는 사람,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았는데 다 비난을 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이게 정치력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중진 대접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당원 당규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왜 안 하냐. 이거 열어서 지금 중진들의 의견을 물어봐라 하니까 뭔 중진이 어딨어? 개뿔 딱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스타일은 내노란불이 정확한데요. 자기가 예전에 안상수 대표할 때는 조금 마음 안 들면 막 파업해 불고 최고위원이 안 나가버리고 막 사태질하고 이랬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본인 마음대로 하되 누군가가 옆에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하기 시작하면 인신공격해버리고 저도 그거 뭐 봤는데 원내대표도 떨어진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식의 발언 들으면서 이 홍준표 당대표는 6.13 선거까지 딱 정치할 사람이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당 사람들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순간이고요. 그러니까 상대 자체에 대한 모멸감 때문에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게 아래 힘으로 모아지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 상태. 네. 홍준표가 삐끗하면은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치가 좀 여의도 정치가 이상하게 돼서 그렇지 홍준표, 안철수 이런 분들이 대선에 지자마자 바로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 자체가 수순이 이상했던 거죠. 그때부터. 그러다가 지금 한쪽은 귀 막고 혼자 달리게 하고 있고 홍준표. 그다음에 또 한쪽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는 건지 분당을 하는 건지 분열을 하는 건지 모르는데 아무튼 또 그쪽은 그쪽대로 달리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방향이 좀 개혁과 개헌과 남북 화해 협력 쪽으로 달리기를 하면 좋은데 각자 그냥 막 방향도 없이 뛰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만 피곤한 거죠. 강원랜드 채용비리 지금 권성동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거든요. 실제로 채용비리 부분은 작년 가을에 정기국회 열릴 때 민주당의 핵심 공격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묻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담당 검사의 외압 폭로가 나오면서 이게 다시 재점화가 됐는데 문제는 뭐 염동열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권성동은 국회 현재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법사위원장이 불법으로 올리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의 주요 피감 대상이 검찰이잖아요. 뭔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서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이런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러면 일단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관련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 명동님이 한번 대차게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 분명한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상임위처럼 특히 국회에서 법사위는 그 상임위 위에 상임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그 어떤 통과된 법률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일종의 깔때기의 마지막 그 출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깽판을 부려버리면 정말 누구도 뭐 어떻게 절차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임위의 어떤 그 위원장이나 그 의석 배분이나 이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분명히 근거를 둬야 돼요. 이런 경우에 바로 날려버려야지. 이 말이 돼요, 지금. 그 범법자가 그 상임위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법사위 위원장을. 그래서 이자가 결국엔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다시 굉장히 빠르게 컴백하잖아요. 거대 정당 소속이 되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여당 정도가 맡는 거라고 하면 그 자리 보존하려고 가장 빨리 들어왔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권성동이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 소추할 때 청구자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거든요. 국회 법사위원장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걸 청구를 하잖아요.
그런 바로 당사자이기도 한데 본인은 정작 뭐 한두 명이라면 그냥 또 그냥 인간적인 도리에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여도 안 돼. 그렇지만 이게 막 수십 명씩 이렇게 청탁해가지고 거기에 취업 비리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물러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취업 비리는 그 비리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지만 감정적으로 그 청년들한테 끼치는 해악이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이면에 숨어 있는 건 불공정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해도 나 이제 소용없어. 이제 이번 생은 뭐라더라? 이번 생은 조졌다고 하나? 이생망. 이생망 해가지고 이번 생은 망쳤어. 자포자기하는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된 헬조선이라는 그 표현 안에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해야지는 못했지만 미루어 짐작하기로서는 있는 것들이 다 헤쳐먹을 거야. 누군지는 몰라도 끼리끼리 다 이렇게 해먹어서 좋은 자리는 다 차고 들어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짐작이 아니라 내 망상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었다는 게 확인된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그 실패감, 열패감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근거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안미연 검사의 폭로에 의해서 권성동이 지금 그 반론 차원에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정말 웃기는 게 있어요. 사촌 동생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 사촌 동생에 대해서 모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권성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제 사촌 동생이 강릉에만 30명이 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이래요. 양아치 새끼 이거 진짜. 그리고 그 더불어서 권성동이 안미연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소를 합니다. 이 고소 내용이 뭐냐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걸어서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권성동은 자기가 고소장을 제출했으니까 이제 조사받아야죠. 조사받으러 가야죠. 고소인으로서 그러면 바로 또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나 아까 말한 그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공직자들은 깨끗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들 중에서도 최소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또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검찰 포함해가지고. 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지만. 그럼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최소한 비리 문제는 없어야 돼. 법을 만들면서도 자기들은 비리가 있어. 진짜 열받게. 이것이 왜 이슈가 됐냐면 권성동 이야기가 추미애 대표가 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에서는 더러운 막말로 말을 뱉을 때마다 이슈가 되는 홍준표가 있고 장제원이 있어요. 그쪽이 공격수인 거죠. 근데 이거를 대변인 단으로 막으려니까 이쪽이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야마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럴 때는 최소한 추미애 대표가 아니라도 최고위원급들이 계속 쳐주는 스타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정청래처럼. 홍준표가 더러운 말 하면 누가 하면 그 비슷한 급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 쳐주는 이게 돼야 되는데 최고위원회에 올라가 계신 분들은 사실 좀 네임밸류가 떨어져. 현재 구성상 그렇잖아요. 민주당의 최고위원 구성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역부족으로 매번 사안마다 당대표가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변인들 뭐하냐 소리가 나오는 건데 대변인들이 또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다 보니 어디까지가 막말인지도 망설여질 거예요. 받아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권성동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이제 정발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고위원회 구성도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바꿔야 된다는 여론은 비등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스타급이 별로 없어. 최고위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같은 분들은 배석은 해요. 근데 발언을 안 해. 그 이름이 최고위원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참석하는 대변인들도 발언 안 해요. 하는 말들을 적지. 그 최고위원들만 앉아서 하는데 최고위원들이 보통 뭐 보면 뭐 청년, 여성, 지역 그렇다 보니까 스타급들이 없는 가운데 오직 관심 받는 사람은 추미애 대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에 공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더 효율적으로 여당을 돌리는 데 있어갖고는 최고위원회도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여당에서 같이 쳐주고 이게 팀플레이잖아요. 근데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많이 해도 여당이 격렬하게 쳐주지 않으면 이 이슈화가 안 돼요. 권성동 관한 부분은. 그런데 이게 당원으로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지나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욕을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당병 걸렸다는 비판이었거든요. 이렇게 야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시절에 그 점잖음, 엘레강스함을 버리지 못하고 전투적으로 임하지 못했다는 그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당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만큼 이렇게 지저분해지기 싫은 이런 조심스러움? 이렇게 하나하나 말을 골라내는 느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진짜 전투적으로 싸웠을 때의 그때 트윗, 페이스북,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그런 전투적인 느낌이 지금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끝까지 상대방이 양아치처럼 나오더라도 나는 양반처럼 뒷짐지고 점잖음을 지키겠다. 여당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잃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다시 야금야금 퍼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논란에 있어가지고 뭐 최근에 평양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예. 자유한국당이 말한 평양 올림픽은 뇌리에 남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걸 방어하는 어떤 워딩이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여당평 이런 걸 떠나서 좀 과도하게 너무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좀 그런데 어쨌건 이게 공방이 되면서 상대방이 세게 치고 나오면 비슷한 급의 사람이 세게 치면서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확산이 돼야 되는데 공격 당하긴 하는데 막는 건 대변인들이 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세게 치고 나갔을 때 저쪽에 당대표급 이쪽에서는 최소한 최고위원급 정도가 맞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돼야 이게 저 새끼들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되는데 평양 올림픽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들은 기사를 찾아봐야 찾게 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물론 언론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